저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왔어요. 불가리아. 불가리스라는 유산균 발효유가 있죠. 아마 이것도 이 불가리아에서 온 상표명일 거예요. 여기에 이 유산균 요구르트 이거를 많이 마셔가지고 장수하는 그 마을이 있다고도 하는데, 불가리아 어딘가에. 하여튼 이 불가리아의 수도는 소피아예요. 소피아. 이거 뭐 이름이 참 멋있잖아요. 소피아. 그 수도 이름으로 따질 때 가장 멋있는 이름이 저는 소피아가 아닐까 싶어요. 그 발음도 멋있고 의미도 아주 멋있죠. 의미가 지혜예요, 지혜. 순우리말로는 슬기죠. 그래서 이 소피아라는 이게 이제 원래 그 고대 그리스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히라버죠, 히라버. 헬라를 이제 히랍이라고 이제 음치한 거겠죠.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소피가 이제 그 지혜, 슬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원으로 하는 그 단어들이 좀 있어요. 일단 필라소피가 그 필라가 이제 뭐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필리아가 그게 우정이라는 뜻이거든요. 필리아. 소피는 이제 그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를 좋아하는 게 그것이 이제 그 필라소피인데, 그것을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철학이라고 번역을 했죠. 직역한 게 아니에요. 의역한 거예요. 직역하면 호지라고 해야 돼요. 좋아할 호자에다가 슬기지자 써가지고. 근데 이거를 철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소피스트라는 단어도 이 소피아라는 이 어원에서 온 말이죠. 소피.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때 그 소피스트들은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수사학.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민주정이 있고 그럴 때니까 뭐 말을 잘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느냐, 이런 변론을 가르쳤던 굉장히 고액 강사들이었어요. 소피스트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장난을 해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이 소피스트들을 굉장히 증오했죠. 하여튼 이 소피스트,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가르쳤겠죠. 이 수사학 이런 거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소피스티케이티드는 굉장히 좀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소피스티케이티드.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지혜로운 게 어떤 극치에 달한다, 이런 걸로 소피스티케이티드 하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매우 지혜로운, 너무너무 슬기로운 소피스티케이티드. 하지만 너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고 다른 그런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이 소피, 그 장자크 루소가 쓴, 저는 이 장자크 루소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잘 쓴 책은 제가 에밀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에밀을 처음부터까지 아주 잘 읽었어요. 꼼꼼하게 잘 읽었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에밀이라는 그 소년, 그 꼬마를 이렇게 어떻게 교육시켜가지고 이 소피라는 그 아가씨한테 장가를 보낼 거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에밀을 교육을 잘 시키려면 너무 틀에 박힌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어떤 교육 철학 책이에요, 에밀이.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소피라는 아주 그냥 숙녀의 이름이 나오죠. 에밀의 배우자. 그래서 소피, 그 지혜라는 뜻인데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여요.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이죠. 소피아.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인데, 이 소피아 그냥 어떤 그 지혜로운 곳이란 뜻일 거예요. 지혜로운. 그래서 이제 그 소피아라는 어떤 가상의 여자를,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가상의 여자를 만들기도 했죠. 제가 묵은 숙소 거기 앞에 본 창문을 여니까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소피아라는 여자의 그 동상이더라고요. 어떤 실제 여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소피아라는 여자를 만들어냈죠. 그럴 정도로 이 소피아는 굉장히 그 어떤 그 하여튼 소피아의 도시예요. 당연하죠. 수도가 소피아니까 소피아의 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여기 소피아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곳에 와 있어요. 알렉산더 네브스키 캐시드랄이에요. 이게 이제 구글맵에서는 소피아 알렉산드르 네브스키 캐시드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캐시드랄이 대성당이니까. 근데 참 유려하게 잘 졌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은데 이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도 100년은 넘었죠. 예? 근데 이런 건물들은 그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멋있어지죠. 굉장히 그 단단하고, 예? 뭐 화재에도 전소되지 않죠. 이런 건물들은 웬만한 지진에도 끄떡없고, 요즘 지어지는 최신식 건물들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그 19세기 때, 19세기 중반에 러시아랑 그 오스만 투르크랑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 오스만 투르크와의 싸움에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성당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불가리아 정교회, 이 불가리아 정교회도 이제 동방 정교회에 속하는 거죠. 이 동쪽에 있는 정교회니까 정교회. 우리가 진짜 이 신앙이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회라고 졌는데, 하여튼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세르비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다 동방 정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 정교회 건물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일반 로마 카톨릭 성당들이랑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천주교 성당들이랑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일단 그 성당, 우리 성당에는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미사를 볼 수 있게 하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호응하죠. 뭔가 어떤 예배 방식이 로마 카톨릭 거랑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정교회 건물 들어가 보면 그림들이 아주 많아요. 그림들이. 그리고 그 그림들이 주로 이제 그 얼굴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뭔가 홀리하다, 뭐 그런 뜻일 거예요. 홀리. 하지만 여기도 뭐 동방정교회도 하여튼 다 이렇게 머리에다 동그란 게 다 있어요. 동방정교회의 특징 같아요. 이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도 다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이죠. 여기도 다. 빡세게 왔어요. 예수님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신부라고 하나요? 옷이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 보면은 이 도시가 왜 이 불가리아의 수도가 소피아가 됐는지 그 어원이 되는 또 교회가 있어요. 그 성 소피아 교회예요. 성 세인트 소피아 처치라 그러는데 여기 말로는 세인트 소피아 바실리카라고 하네요. 세인트 소피아 바실리카. 이 바실리카가 이것도 교회란 뜻이에요. 이쪽 말로. 그 바실리카 그러면 저기 그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그 양파 모양의 알록달록한 양파 모양의 그 성 바실리 대성당이랑 발음이 비슷한데 그 성 바실리 그 모스크바에 있는 성 바실리는 이건 사람 이름이고요. 세인트 바실리. 근데 이제 바실리카는 그냥 교회란 뜻이에요. 이쪽 말로. 근데 커시드랄은 아주 이런 대성당이고요. 이런 건 대성당.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인지 주교인지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뭐 어떤 그 대주교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 성당 이런 거는 이제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맵에서는 그 여기를 성 소피아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워요. 아, 요거는 대성당이니까 요거는 카톨릭이고 성 소피아는 교회니까 이거는 기독교냐 아니 개신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도 아마 여기도 로마 정교회일 거예요. 로마 정교회일 거예요. 아니면 로마 정교회가 아니라 동방 정교회. 네, 모르죠. 로마 카톨릭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건물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건물은 지금 뭐 지어진 지 100년 전 지났는데 이거는 지금 지어진 지가 이게 성 소피아 건물이거든요. 성 소피아 교회 건물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지어진 지가 그 6세기에 지어졌대요. 6세기에.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우리가 이제 뭐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비잔틴 제국 때 그 유스티아누스 그 황제 때 동로마 제국의 황제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불가리아에도 이거를 세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쯤 한 1500년 됐다는 건물이에요. 이게 물론 개보수를 했겠죠. 근데 아까 저 건물은 제가 저게 소금 돌 건물인지 아니면 무슨 벽돌 건물인지 어떤 콘크리트로 만든 벽돌 건물인지 제가 만져는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순수한 그 100% 돌 건물인지 아니면 돌처럼 만든 콘크리트 건물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이렇게 혼용했는지 근데 이거는 벽돌 건물이네요. 돌 건물은 아니네요. 빨간 벽돌 건물이네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1500년 된 건물이에요. 뭐 중간에 뭐 좀 개보수를 했겠지만 이거는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 문자를 키릴 문자라고 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문자들, 슬라브 사람들이 쓰는 문자를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 이 키릴 문자를 만든 사람이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어떤 세종대왕 같은 분이겠죠. 이분이 이 불가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키릴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 불가리아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죠. 야, 여기 이 동네에 쓰는 이 문자들 다 우리 손조들이 만든 거야. 응? 이런 그 자부심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 동로마 제국 때 유스티아누스 그 황제 때 그 6세기 때 그러니까 500년대죠. 500년대 476년도에 그 서노바가 망하고 여기 이제 지금의 그 이스탄불 그 당시 이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포교와 자신의 그 황제 권력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여기 지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피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불가리아의 수도가 이름이 소피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 오면은 이 사자상들이 아주 많아요. 사자상들이. 제가 바로 전에 왔던 그 북마케도니아에도 이런 사자상들이 아주 많았는데 여기도 사자상들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지금 동유럽을 이렇게 쭉 다니는데 제가 이제 바로 요 직전에 다닌 나라가 알바니아, 그다음에 그 코소보, 그다음에 북마케도니아, 요 세 나라가 바로 직전에 이제 3개국인데 요 세 나라는 좀 비슷비슷해요. 다 뭐 그 마더 테레사를 기리고, 응? 그리고 좀 무슬림들이 많고, 응?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데, 근데 이제 그 이 도시의 어떤 그 규모와 품격으로 따지면 거기는 거기는 여기 불가리아의 소피아에 비하면 그냥 하나의 그냥 촌이에요. 시골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뭐 지금 북마케도니아가 자기네 그 스코페 수도를 이렇게 좀 중세 유럽풍으로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그 지었다고 하지만 여기 이 불가리아 소피아에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긴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숙소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 걸어 다니면서 봤는데 여긴 다 건물들이 다 이래요. 그냥 뭐 근데 아주 그 뭐 클래식하죠. 정말로 클래식해요. 뭐 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처럼 그렇게 뭐 억지로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원래가 그런데 여기 원래가 그래요. 여기는. 그래서 참 여기 이 불가리아가 이 발칸반도에서 한끗발 하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 이 발칸반도에서 이 불가리아와 세르비아가 두 나라가 이 패권 국가예요. 한마디로 제국을 잃은 역사적 전례가 있는 국가예요. 그 다른 나라들은 이제 거기에다 이제 뭐 이렇게 속해 있거나 그랬겠죠. 이 제국이라는 거는 자기네 나라의 힘을 다른 나라로까지 뻗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칸반도 이내에서 이제 제국을 이뤘던 거겠죠. 그게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잘 나가던 동네였다. 한마디로 패권 국가였다. 이 발칸에서는. 근데 이게 망해요. 일단 불가리아 제1제국이라고 하는데 제1제국 이루었는데 그때 이제 동로마 비잔틴 제국한테 그 불가리아 제1제국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불가리아의 제2제국을 이루었는데 이게 또 오스만 투르크 제국한테 망하고요. 그 이렇게 제국을 이루었지만 또 두 번이나 이 망한 전례가 있다. 역사적 전례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지만 역사적 자부심도 있지만 우리가 키릴 문자도 만들고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여기 무슨 오늘 저녁에 뭐 행사 준비하는 것 같네요. 여기 네, 행사 준비하는 거. 그래서 뭐 손님 맞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뭐 맘마미야 뭐
뭐 연극하는 건가? 네. 그래서 이 역사적 자부심도 있지만 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응?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예전부터 이런 그걸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제국을 이루고 뭐 두 번이나 망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도로서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가 아주 굉장히 규모가 커요. 제가 그거를 그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도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 비슷한 도시네요. 그 세르비아도 패권국이었잖아요. 제국을 이뤘던 경험이 있는. 근데 지금 뭐 불가리아가 굉장히 쪼그라졌지만 한때는 잘 나가는 국가였다. 이게 무슨 뭐 맘마미아 무슨 뭐 뮤지컬 연습하는 것 같네요. 이따 저녁에 밤에.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아까 뭐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이거 지도 이거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는 뭐 맨 이런 건물들이에요. 이게 지금 뭐 그 중에서 하나 제가 봤던 거. 이게 지금 알렉산더 네브스키 캐시드럴.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소피아라는 수도의 어원이 되는 성 소피아 바실리카. 뭐 아주 많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그 제가 갔다 왔는데 소피아 대학교도 있거든요. 소피아 유니버시테트라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굉장히 많다. 이런 건물들이 유려한 클래식한 이런 건물들이 많다. 뭐 로마에 온 것 같아. 한마디로 로마에 온 것 같아요. 규모도 크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분은 또 누군가 또 모르겠는데 이 소피아라는 말 자체가 지혜잖아요. 그럼 굉장히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년에 이런 두 번의 그 제국을 이룬 적도 있고 이런 어떤 패권 국가였는데 이 발칸반도에서 힘 좀 썼던.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세 번이나 이게 아주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권력자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아주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죠. 아주 우매한 결정을 하죠.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이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했던 것은 굉장히 단견이었다. 앞만 보는 거죠. 앞만. 바로 단견. 짧을 단자에다가 볼견자. 짧게 보는 거죠.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짧게 보는 거죠. 단견. 영어로 이제 마이오피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근시안적인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1차 대전 때 이 독일 쪽에 붙은 거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쪽에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게르만 민족 쪽에 붙은 거예요. 독일 쪽에 붙었다. 거기 붙을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따지면 그 슬라브족이 더 가까워요. 유고 슬라브족이라 이거죠. 유고가 이제 남쪽이고 슬라브가 이제 그쪽 그 민족의 이름이니까 슬라브족에 가깝다는 거죠. 저기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슬라브족에 이동할 때 내려온.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에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1차 대전에서 그쪽에 가입한 거예요. 그쪽에 선 거예요. 그걸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잖아요. 비렐름 2세가 일으킨 그 카이저 수염으로 유명한 아주 그 허세장렬이었죠. 근데 패망하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손해를 많이 봐요. 그 땅도 영토도 잃고 원래 영토를 회복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뭐 회복하기는커녕 뺏기고 그러면 좀 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또 2차 대전 돼 가지고
2차 대전 돼가지고 또 줄을 잘못 써요. 응? 단견, 마이오피아,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또 독일 편에서요. 예? 그래서 2차 대전 종전 때 아차 이래 뭐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저 연합군 측에 이제 속하려고 했는데 뭐 때는 늦었죠. 그때 이제 소련이 그 연합군 2차 대전 때 연합군에 속했잖아요. 소련이 응? 스탈린이 응? 지도했던 소련이 그래가지고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응? 또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근데 그때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이상한 지도자가 나와요. 어? 지쿠포콘가 알고 있어요. 그 러시아의 그 주코프랑 이름이 좀 비슷해. 러시아의 그 주코프 장관은 그 러시아에서는 영웅이에요, 영웅. 어? 근데 이 지쿠포코 이 불가리아의 어떤 그 권력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철저하게 정말로 그 소련의 그 애완 국가가 되는 거죠. 그 국가를 애완국이라고 해서 어떨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소련의 말이라면 그냥 고분고분한 그 스탈린이 죽어도 후르츠초프가 집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즈네프가 집권하고 이러잖아요. 응? 그러면 그때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소련을 추종하는 거죠. 응? 그래서 그 소련이 그 소비에트 연방이 15개 연방으로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여기는 연방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연방에 가려고도 했어요. 우리가 16번째 연방 국가가 될게 이렇게 지쿠포크라는 그 당시 불가리아의 그 최고 권력자가 그런 우매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뭔가 자주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응? 그 옆에 그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 자주적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참 조세프, 브로즈 티토, 그 티토라는 권력자가 이게 제가 여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티토라는 권력자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어메이징하다 그랬는데 이제 대단하다 그러고 제가 대단한 표현이 좀 더 대단하고 진짜 그레이트풀해요. 위대해요. 티토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공산주의자였지만 형제와 단결 이런 걸 내세우면서 야 민족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종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우린 그냥 다 하나의 남슬라브족 사람들이야. 우리끼리 해가지고 사이좋게 잘 살자. 그거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저는 티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냥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자유롭게 외국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하고 이사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거기는 그랬는데 여기는 뭐 완전히 그냥 그 소련의 그냥 완전히 그 애완견 국가가 된 거예요. 애완견 국가가. 스탈린 죽어서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스탈린 죽고 나서 저기 그 알바니아의 그 호자는 정신 차렸거든요. 호자는 정신 차려가지고 자립 국가가 되려고 했지만 거긴 너무 고립 국가가 됐죠. 그게 또 문제였죠. 거기도 호자는 알바니아는 거기 문제였는데 여기 불가리아는 스탈린이 죽고 나서도 계속 소련을 추종하고 소련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다 듣고 한마디로 그 소련이 거느린 여러 위성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는 뭔가 뭐 어떤 반발이라도 했어요. 프라하의 봄 뭐 이런 거 보면 뭐 반발하잖아요.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시민들이 헝가리에서도 그렇고 여긴 그런 것도 없었어요. 불가리아에서는. 그래서 참 결국 근데 그 소련이 멸망하잖아요. 1990년 9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대전에 독일에 붙은 거, 2차 대전에도 독일에 붙은 거. 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매한 결정이었고 세 번째 우매한 결정은 소련을 너무 추종했다.
너무 말도 안 듣는 위성 국가가 됐다. 좀 적당한 위성 국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그냥 그쪽으로만 가가지고. 근데 이제 소련 멸망한 다음에,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일단 이 나토에 가입했죠. 나토에. 원래는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소련이 주도했던. 그리고 여기가 이제 EU 회원국이 됐죠. 유럽연합. 그 전에는 그 코메콘이라고 해요. 코메콘.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의 어떤 그 유럽의 어떤 서유럽의 어떤 그 유럽연합, 이 경제적인 어떤 그 하나 뭐 이런 걸 하는 유럽연합. 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소련이 주도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코메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무슨 그 약자인데 어떤 뭐 그 카운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코메콘이에요. 하여튼 거기 그거 탈퇴하고 이제 탈퇴할 수밖에 없죠. 그 소련이 멸망해가지고 그런 조직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발빠르게 이 나토 그 유럽연합에 가입하죠. 그 지금 여기 통화가 유로예요. 그러니까 유로존 국가예요. 유로존. 뭐. 그래서 참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전환은 있었지만 하여튼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3번의 그 뻘짓을 했다. 그래서 참 왕년에 참 잘 나가던 국가였는데 지금 참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 쓴 글자가 지혜경이에요. 지혜경. 원래 여기 수도가 소피아잖아요. 소피아. 지혜란 말이죠. 슬기. 근데 이게 불가리아의 수도 불가리아의 서울이죠. 한마디로 서울경자, 수도경자. 지혜경이다. 지혜경. 그래서 지혜의 수도 소피아인데 이게 이렇게 좀 지혜를 가지고 좀 멀리 내다보고, 예? 어떤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통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앞만 보는 거야. 앞만 보고. 그래서 참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게 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어떤 무능과 뭐라 그래? 무능, 우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소피아를 수도로 둔 불가리아지만 이게 사실 그동안에 봤은 거 보면 완전히 우매했었다. 어떻게 줄을 잘못 써도 그렇게 3번이나 줄을 잘못 써요. 100년 가깝게 100년 가깝게 하면 나라 망한 이게 딱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이렇게 있는 게 참 신통한 거죠 이게. 그래서 참 이 지혜경, 다시 좀 이 불가리아가 좀 더 이 소피아라는 수도에 걸맞게, 이름에 걸맞게, 소피아 한마디로 지혜로운 도시 아니에요. 슬기로운 도시. 이런 수도 이름에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되길, 그런 국가가 되길,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불가리아가. 자,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소락수트라 박희철이었습니다.